현명한 부모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품 안에 있을 땐 모든 걸 다 내주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나이가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이 이걸 모른 채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후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자식을 더 편안하게 대해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뜻이고, 그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 이 내용을 모른다면 다른 부모들처럼 중요한 순간마다 괜한 오해가 쌓이고 불편한 만남 때문에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부모를 바라보는 눈빛이 부드럽게 바뀌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평생 자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한편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르는 척입니다. 지난 주말에 아들 부부가 손주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나는 거라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레었지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처럼 인사하고 웃기는 하는데 아들 내외가 말도 잘 안 하고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모르는 척했어요. 또 언제 볼지 모를 손주들 챙기고 조용히 따뜻한 밥을 차려줬지요. 그러고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 뒷모습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부모라면 자녀 앞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자식의 표정이 어두운데 물어볼까 말까 그 순간의 망설임. 무슨 일인지 알고 싶은 마음은 산처럼 크지만 질문이 오히려 말을 안 하게 만들까 두려운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은 원치 않는 개입이라고 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예민한 순간 부모의 질문은 의도와 상관없이 간섭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 묻게 될까요? 사실 부모 마음은 늘 앞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 있나, 혹시 힘들진 않나 걱정이 앞서고, 그래서 말이 먼저 나가죠.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건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라서 더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꺼낸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좋은 뜻으로 던진 말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 너무나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건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척 한다는 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깊은 배려입니다. 자녀의 감정에 개입하기보다 그 감정이 저절로 풀릴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다 아는 척하면 마음이 다치지만 조용히 지켜봐주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천천히 열리니까요. 사람은 말로 설득되기보다 감정이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뇌과학에서도 감정이 예민해질수록 이성적인 뇌활동이 떨어지고 외부 자극을 피하려는 본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언이나 걱정보다는 말없이 옆에 있는 모습이 오히려 자녀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정말 참기 어려워요. 너무 걱정돼서 자꾸 물어보고 싶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요. 당연히 쉽진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말없이 지켜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뭔가 해줘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무심한 것 같고 그런 불안이 드니까요. 사실 묻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는다는 건 그만큼 강해져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참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신뢰를 건네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너무 힘들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누군가 자꾸 캐묻는 것보다 조용히 기다려줄 때 오히려 마음이 열리는 순간 말이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순간의 감정은 가슴 깊이 오래 남습니다. 가족 심리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에게 심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부모일수록 결국 더 깊은 대화를 나눌 확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닌 수많은 가정에서 검증된 사실입니다. 모르는 척하는 건 내가 너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너의 감정을 먼저 존중하겠다는 조용한 표현입니다. 나서지 않음으로써 지켜내는 사랑, 묻지 않음으로써 쌓이는 신뢰, 그건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지혜이고 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훗날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는 따뜻함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믿고 조용히 기다려주셨구나 라고요. 지금 이 선택이 분명 쉽진 않겠지만 오히려 그 침묵이 자녀와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돈 없는 척입니다. 아들이 아파트 전세를 옮긴다고 하더군요. 슬쩍 물어봤어요. 혹시 부족한 건 없냐고요. 잠깐 망설이다가 사실 좀 빠듯하긴 해요 라며 말을 흐리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무리해서라도 도와줬을 텐데 이번엔 그냥 말했습니다. 우리도 넉넉하진 않단다. 너희가 지혜롭게 잘 알아서 할 거라고 믿는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해서 그러더군요. 엄마, 이사하느라 정신이 좀 없었어요.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쁨도 슬픔도 아닌 이상한 감정으로 마음 한켠이 뭉클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런 순간을 겪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은데 그 마음을 꼭 눌러야 할 때가 있다는 것.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내밀어 쓸 손길이 오히려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구가 되기도 하니까요. 돈 문제는 가족관계에서 가장 예민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국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성인 자녀 간 갈등 원인 중 금전적 문제가 무려 4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는 뜻이죠. 지난번에 여유돈이 생겨서 딸이 차를 살 때 도와줬더니 이번엔 이사를 해야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상처 주지 않고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주위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자식에게 주는 금전적 도움은 처음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힘든 시기를 넘기는데 큰 힘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도움이 반복되면 고마움은 점점 희미해지고 대신 당연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적응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큰 감사함을 느끼지만 반복될수록 그 감정은 희석되고 기대치만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번에도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 잡습니다. 그때부터 관계의 방향은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점점 버거워지고 자식은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부모가 주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의존의 패턴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점점 강화되어 결국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자녀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없는 척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식이 진정한 독립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학습된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계속 도움을 받다 보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책임을 미루는 법을 배우게 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근육을 키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덜 성숙해지고 부모는 점점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정이 깊을수록 거절하는 것이 더 어렵고 한번 형성된 기대를 바꾸기는 더욱 힘들어지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자식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만 살짝 바꿔도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도 생활이 빠듯해, 노후 준비도 해야 하니 여유가 많지 않아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이런 말들은 언뜻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식에게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부모가 항상 안전망이 되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자녀들은 비로소 진지하게 자기 삶의 설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런 과정 없이 계속 도움만 받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게도 평생 충분하지 않다는 감정을 안고 살게 되고 부모는 끝없는 지원의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금융교육은 실패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작은 실패와 그로 인한 배움이 없다면 큰 성공도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내밀고 싶은 손을 부여잡고 한 걸음 물러설 때 비로소 귀중한 자녀들은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돈 없는 척하는 건 자식에게 결핍을 안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격려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세 번째 이야기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못 본 척입니다. 부모는 자식 얼굴만 봐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걸음걸이로 심지어 숨소리만으로도 자녀의 상태를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죠. 그건 20년, 30년 함께한 시간이 만들어낸 본능에 가까운 감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지혜는 시작됩니다. 그걸 다 안다고 해서 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녀가 어릴 땐 뭐든 물어보고 알려주고 다 챙겨주는 게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가족 심리학자 윌리엄 도어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공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와주려고 한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위로하려고 꺼낸 조언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이 감정적으로 지쳐있을 때는 말보다 숨 쉴 틈이 필요합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정말 지쳐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누군가 계속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오히려 더 말하기 싫어지고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지지 않나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동양의 고전 논어에서도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했습니다.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대화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어떤 말이든 먼저 꺼내는 쪽이 대화의 방향과 분위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꼭 부모가 먼저 말을 꺼낸다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 자녀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게 기다리는 부모가 더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못 본 척은 결코 무관심이나 방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현명하고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명한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그리고 못 본 척. 이 세 가지 태도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지혜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말들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어떤 표현들이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충고하고 싶을 때는 잠시 마음을 접어두고 질문을 하세요. 자녀가 어려움을 토로할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많은 분들이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건네려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자녀는 귀를 닫고 대화는 냉랭해집니다. 이 이야기에 조용히 공감하신다면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가 특별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때로는 자식을 위해 객관적이고 삶의 연륜이 묻어나는 조언을 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의사소통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평가받을 때보다 경청받을 때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태에서는 조언이 아무리 옳더라도 판단으로 받아들여져서 단단한 방어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충고 대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어떤 기분이었어? 그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어?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정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질문은 자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부모들이 놓치는 핵심입니다. 아들을 진정 위하는 건 내 답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결정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때 더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부모가 대신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질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질문의 힘은 단순히 대화 기술을 넘어 관계의 본질을 바꿉니다.
이 과정이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질문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니와 같은 의 질문은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서처럼 열린 질문이 더 효과적입니다. 핵심은 순서에 있습니다. 먼저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한 후에 생각을 말해도라고 물은 뒤에 조언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부모의 말에 더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게 됩니다. 결국 성인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말의 양보다 질이 조언보다는 경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너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구나. 이 작은 변화가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대화의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그 누구와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그렇게 잘하던데 이 한마디 무심코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녀 입장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순간이며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낙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들이 집에 들렸어요. 동네 친구들 소식이 궁금할 것 같아서 아랫집 영호는 이번에 회사에서 임원 됐다더라. 영호 엄마가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라고 했죠. 그 말 듣자마자 아들 표정이 굳더니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나중에야 털어놓더군요. 회사에서 정리해고 얘기가 있어서 요즘 마음이 심란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고요. 중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어머니는 분명 모르고 그냥 하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고도 모르는 부모가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인간관계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가장 상처받는 말 1위가 바로 비교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들은 이 말을 잘 되라는 격려나 동기부여의 의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부모의 의도는 분명 나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너도 저렇게 될 수 있어라는 격려이자 더 노력하면 좋겠다는 기대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비교는 결코 격려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듣는 메시지는 넌 부족하다. 넌 내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실망감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더 잘 대처하던데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위로가 아니라 더 깊은 좌절감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자녀를 진정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채찍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시선입니다.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정의 언어가 됩니다. 딸이 취업 준비로 힘들어할 때 다른 집 자녀 얘기는 일부러 피했어요. 대신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고맙고 대단하다고만 말했더니 오히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친구가 더 성공했다는 것, 동창이 더 빨리 출세했다는 것, 그들은 SNS와 각종 모임을 통해 끊임없이 비교의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마저 비교한다면 자녀는 집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실패자라는 자기인식을 갖게 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비교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비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관계에서 오는 상처이기에 더욱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비교보다 인정이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봐주고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해줄 때 자녀는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자녀에게 힘이 될까요? 비교가 아닌 인정은 이런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방식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 결과와 상관없이 너의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 이런 말들은 자녀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더 나아지고 싶다는 내적 동기를 키워줍니다. 물론 부모 마음에는 답답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변화가 없으면 어쩌지 다른 집 자녀는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이런 조급함이 비교의 말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잠시 멈춰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려는 말이 정말 자녀의 성장을 돕는 말인지 아니면 오히려 마음의 벽을 세우는 말인지를요. 오늘부터 비교하지 않기를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자녀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냈을 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그 과정을 봐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응원이며 참된 부모의 모습 아닐까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들의 어깨를 펴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중한 시간에 자녀와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이어주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고보다는 질문을 비교보다는 인정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양의 한 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다. 자녀에게 때로는 말하지 않는 여백을, 때로는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때로는 혼자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분명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때로는 자녀가 멀어지는 것 같아 가슴 아프고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서운하기도 하셨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한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자녀의 전화 한 통, 따뜻한 눈빛 하나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말이 많으면 뜻이 가려지고 감정이 앞서면 진심이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한 가장 따뜻한 표현은 때론 말이 아니라 조용한 기다림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자녀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는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노후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현명한 사람들에서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